트리클로산 2점. 그렇다면 화장품의 성분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이거 알고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데 이거 뭐 들어가요? 그냥 느낌 있는 대로 그냥.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여자를 미녀로 변화시켜주는 화장품. 그래서 여자들은 오늘도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한 연구 자료. 유방암 환자 20명의 종양조직 샘플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다는 것. Peut-on retrouver ces parabènes dans les tumeurs de femmes malades? Notre étude n'est qu'un début, mais elle montre que sur 20 tumeurs de cancer du sein, 18 contiennent des parabènes. 이 파라벤이라는 성분은 어떤 성분인가요? 그렇다면 파라벤은 대체 무엇일까요? 화장품 성분이구나. 방부제? 파라벤은 그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로서 화장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하고 오일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을 시에는 미생물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파라벤류 같은 방부제가 꼭 필요합니다. 화장품을 오래 보존시켜주는 파라벤은 구표시 지정 성분으로 기초 화장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파라벤이 독이 될 수 있다? 화장품을 오래 지켜주는 파라벤은 과연 피부의 유통기한도 지켜주는 것일까요? 정말 미치도록 궁금합니다. 첫 번째 미궁. 파라벤은 위험하다? 미꾸라지는 과연 파라벤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수조에 0.5g의 파라벤을 넣고 그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미끄러져 나오는 거 아니야? 미끄러지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 뻐끔뻐끔 숨을 내쉬며 미동도 보이지 않는 미꾸라지. 그런데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속을 계속 돌며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수조 밖으로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약 5분 동안 요동을 멈추지 않던 미꾸라지.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500ml의 물에 넣은 파라벤은 극히 미량이었지만 미꾸라지를 마비시킬 정도의 치명적인 어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라벤의 대체 성분인 페녹시에탄올 또한 마찬가지. 파라벤의 독성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체 성분들이 개발됐지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방부제 성분들을 우리의 피부가 먹고 있다는 것. 사람의 몸에는 괜찮은 겁니까?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 촉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파라벤이 인체에 흡수되면 호르몬을 교란시켜 여성의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방부제인 파라벤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에 들어있는 파라벤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화장품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각각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저희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식약청에 연락하시는 게 가장 빨리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실 것 같으신데요. 하나도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쓰는 화장품 속 파라벤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악소리 나게 미치도록 궁금한 이야기 미동.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라벤의 양은 얼마나 될까?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여자를 24시간 관찰.
여자의 화장품에 들어있는 파라벤의 양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침 9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는 여자. 가장 먼저 여자의 손이 닿는 것은 세안제, 그리고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습니다. 한 듯 안 한 듯 투명한 화장을 선호하는 여자는 화장수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로션으로 유수분을 공급한 후 자외선 차단제로 기초를 다집니다. 이어지는 메이크업. 파우더로 피부톤을 밝히고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로 선명한 눈매를 만든 다음 립크로스로 마무리. 완벽한 화장으로 자신감 업된 여자.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밖에서도 화장은 쭉 계속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한 법. 클렌징으로 꼼꼼히 씻어내고 로션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면 오늘의 화장 끝. 여기서 잠깐. 거품 목욕을 즐기는 당신이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 하나. 입욕 후 피부가 네모다. 입욕 후 피부가 늙는다. 거품 목욕 후의 피부 상태를 검사해봤습니다. 입욕 전 29세였던 피부 나이가 36세로 껑충 뛰었습니다. 후의 피부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입욕제 사용 후에 피부의 보습이나 피부의 보호 작용을 해주지 않아 오히려 피부의 수분이 유지가 안 되고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타난 수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욕 후 보습을 위해 역시 로션을 바릅니다. 우리나라의 20대 여대생은 기초 화장품 6.4개, 메이크업 제품 6.5개를 평균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A씨는 기초 화장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스킨, 에센스, 로션, 세럼, 크림, 기초 5종 세트를 포함해서 아침에 사용한 화장품은 15개. 직장에서는 틈틈이 미스트와 핸드크림으로 얼굴과 손을 촉촉하게 합니다. 얼굴 화장을 지우는 데만 클렌징 티슈, 로션, 폼 3단계를 거치는 직장인 A씨가 24시간 동안 사용한 화장품은 총 33개. 유럽 여성들의 평균 화장품 개수보다 2배 많은 양의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A씨의 화장품 33개에 들어있는 파라벤의 양은 모두 얼마나 될까요? 양 6g.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0.5였나요? 미꾸라지를 순식간에 마비시킨 파라벤의 양은 0.5g. 단 5분 만에 미꾸라지를 기절시킨 양의 약 12배가 되는 양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나온 화장품 모두 피부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이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파라벤의 독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긴급 발표됐습니다. 올챙인가요? 파라벤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부틸 파라벤이 양서류의 머리에 기형장애를 일으킨다는 것. 기형장애. 이에 앞서 EU에서는 부틸과 프로필 파라벤의 영화용 화장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그 허용 농도를 0.19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치인 0.4%보다 0.21% 낮은 수치. 그런데 EU의 권고 기준을 넘은 양의 파라벤이 일반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화용 화장품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 화장품을 어떻게 써야 안전한 겁니까? 네, 다양한 화장품의 색과 끈적임은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활성 성분이 아니라 제형 성분의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센스와 로션, 크림 모두 피부에 어떤 유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역할의 기능은 서로 겹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좋다고 많이 바르면 오히려 화장품에도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많이 바를수록 피부의 유통기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화장품부터 다이어트 하십시오.